(1392년 7월) 정도전, 조준을 비롯한 50여 명의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이성계는 왕위에 오릅니다. 태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즉위 사실을 알리고 국서를 보냅니다. 국서를 보내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선 국왕이 아니고 권직고려국사라고 말합니다. 권직고려국사라는 것은 임시로 자신이 고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뜻이죠.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이 국서를 받아보고는 일단 고려의 보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려는 삶과 바다를 격하여 동쪽에 치우쳐 있는 오랑캐이니 우리 중국이 관여할 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향후 백성들을 잘 다독이면서 틈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주원장은 몽골로 쫓겨간 온 나라, 즉 북원이 고려와 내통하여 다시 국경을 넘보자 이를 막아내느라고 어수선했던 마당의 뒤끝이어서 조선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391년에 전중국의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막 1년이 지난 셈이죠. 그러나 주원장은 이후로 사사건건 조선에 대해 시비를 걸고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전문 사건으로 개국 공신이자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의 목숨을 노린 일입니다. 주원장은 조선은 몽골의 나라인 원나라의 부마국이었던 고려의 뒤를 이었으니까 혹시라도 원나라에 잔재가 남아있을까 해서 의심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고 잔인했던 주원장입니다. 그가 명을 건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건국 공신들을 제거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이므로 죄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 주원장이니까 조선의 일도 의심하고 트집을 잡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조선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막 개국한 왕조에 대해 일종의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선은 1392년 말에 다시 사신을 보내서 새로 건국한 왕조의 국호를 정해달라고 청합니다. 조선 왕조가 처음부터 국호를 조선이라고 표방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은 환영, 이성계의 고향을 비롯한 여러 국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원장이 정해준 국호가 조선입니다. 만일 주원장이 환영을 국호로 정했더라면 조선은 이후 500여 년간 환영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국호는 정해주었지만 국왕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뜻하는 고명과 인신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결말을 보게 되는데 3대 황제인 영락제가 1403년에 최종적으로 고명과 인신을 보내와서 이방원을 조선왕으로 인정합니다. 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해 고조선을 계승하는 뜻이 있다느냐 하는 말은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즉 정도전 같은 개국 공신들의 소수 의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후의 사대부들은 고조선 즉 단군 조선보다는 기자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자 정도전 일파를 중심으로 요동정벌 주장이 일어났는데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훈련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국 초의 왕조가 그것도 고려 후기의 여러 가지 부패와 혼란을 바로잡고 개국한 정부가 곧바로 대정복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나라가 온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부어도 힘든 사업입니다. 그 사례가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전쟁은 결코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에게는 우크라이나처럼 유럽연합이나 미국같이 뒤를 받쳐주는 세력도 없었으니까 더욱 힘든 일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정도전은 사병협파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병은 국가의 무력인 군사력을 귀족들이 사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공병으로 만들려면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테니까요.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조공, 책봉 체제는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주권국이 다른 주권국 최고 권력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대의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현대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외교 관행으로 조공과 책봉이라는 동아시아 특유의 외교 관례입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강함을 인정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자치와 독립을 보장합니다. 일단은 평화 유지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이나 수, 당 왕조 등이 여러 번 한반도를 침공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왕조들도 조공 책봉 체제를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힘든 일이므로 왕조의 존속을 위해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죠. 명나라도 태조 주원장 이후로는 조선과 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강대국은 조공을 받지만 그에 대해서 답례로 회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명나라는 회사에 대해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조선이 조공한 것보다 더 많은 회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회사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것이었죠. 그 결과야 어떻든 당시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조선으로의 파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조선 쪽이 적자였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중국인들은 조선이 자신들의 속국이었다고 왜곡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조선의 계승자인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영토 문제나 그런 것에 조공, 책봉 체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사에 나오는 다른 경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주의 간도가 우리 땅인 것은 역사적 증거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중국 대륙을 장악한 공산당이 청나라의 옛 영토를 회복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중국에 대해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못 되죠.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 현대의 정치는 정치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현대의 정치 경제적 힘의 구조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 힘 있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 부지런히 국력을 길러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만이 정답이 아닐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